장 보러 가기가 두려워요. 저녁 메뉴가 고민이에요. 장바구니에 뭘 담아야 할지 걱정인 당신에게 추천하는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 밥상 차려주는 남자. 한국 물가 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산불 피해가 참 심각합니다. 혹시 산불이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지난주에 딱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음, 주부터 벌써 가시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 역대급 산불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형 산불이 일어났었는데, 음. 다행히 진압은 됐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산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걱정입니다. 아, 특히 전국의 농산물 주산지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네. 장바구니 물가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야, 장바구니 물가에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하니까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과일류에서 산불 영향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음, 사과와 참외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사과는 한 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고요. 음, 참외는 한 개 4,000원에서 7,000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아이고. 이런 주요 과일류의 주산지인 경상도 지역이 대형 산불에 피해를 입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건데요. 네. 특히 저장 창고가 불에 타거나 유통 과정에 영향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 생육 과정에도 손상을 입혀서요. 수확량 감소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쳐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참외가 4,000원에서 7,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 말을 듣는데 사실 아우 비싸졌네. 못 먹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와, 그 많은 가격이 이만큼 오를 정도면 그 많은 참외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셨을까, 얼마나 진짜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이거 복구되려면 진짜 많은 세월이 필요할 텐데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빨리 이 복구 작업에도 힘을 좀 많이, 마음을 좀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소류도 피해가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채소류도 산불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특히 경상도가 이제 마늘이나 버섯 그리고 다양한 채소의 생산지로도 유명하니까 네. 그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직 이번 주는 가격에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네. 기온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인 품목이 대다수였습니다. 따뜻한 기온을 좋아하는 작물인 오이, 피망 등의 호운성 작물의 생육이 원활해지면서 가격이 내렸고요. 네. 또 버섯류를 포함한 각종 작물에서도 작업량이 증가하고 공급량이 풍부해져서 가격이 내렸습니다. 음, 이제 호운성 작물 중 청오이는 한 개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고요. 네. 홍피망과 청피망은 한 근에 각각 4,000원에서 3,500원으로 내렸습니다. 또 버섯류 중에서 표고버섯은 한 근에 6,000원에서 5,000원으로 그리고 새송이 버섯은 한 근에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렸고요. 음. 또 시금치 중에 겨울철 별미로 불리는 섬초가 제철이 지나면서 매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번 주에는 산불이 채소류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이어서 축산물류 가격도 알려주시죠. 네, 축산물류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원래 음, 4월 이맘때 되면 이제 나들이 계기나 이제 캠핑 가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좀 가격이 오름세를 서서히 보여야 하는데 그죠. 예.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요. 음, 지난주와 가격이 동일했는데 먼저 소고기 중 등심은 한 근에 8만 원 동일했고요. 살치살은 한 근에 9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돼지고기 중 목살이 한 근에 13,000원, 삼겹살이 한 근에 15,000원이었고요. 닭고기는 1kg에 6,000원, 달걀은 왕랑 기준으로 한 판에 8,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축산물류는 지난주와 가격이 동일해서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 정리해 드리고요. 수산물은 어땠나요? 네, 수산물류에서도 가격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대구와 생태가 매대에서 슬슬 사라질 예정이고요. 음, 대구는 현재 한 마리 23,000원, 생태는 한 마리에 10,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피쉬플레이션으로 좀 언급이 됐던 이제 갈치가 한 마리 23,000원, 고등어가 한 마리에 7,000원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 주 낙지는 지난주와 비슷한 공급량을 보이면서 가격이 한 꼬에 15,000원이었고요. 네. 오징어는 한 마리에 7,000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곡물류는 요즘에 계속 가격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주도 그랬나요? 네, 이번 주 역시 가격 변동은 없었습니다. 음, 곡물류 중 일반미는 8kg에 21,000원, 그리고 찹쌀은 8kg에 36,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리쌀이 한 대 3,000원, 서리태가 한 대 7,500원, 적두가 한 대 16,000원이었습니다.
곡물류는 계속해서 가격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좋을 텐데요. 건어물류도 가격 알아보죠. 네, 먼저 지난주에 가격이 크게 올랐던 오징어채부터 살펴보면 맞아요. 예. 다행히 가격은 지난주 가격 그대로 1kg에 38,000원이었는데요. 다행인 거 맞아요? 아, 네, 너무 비싸져서. 다행이지만 예, 예. 여전히 높은 가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특히 그 국내로 들여오는 유통기간이 최소 한 2,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아지더라도 가격은 천천히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음.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네. 다른 건어물류도 좀 살펴보면 멸치류에서 새멸치가 1.5kg 한 상자에 15,000원, 죽방멸치가 4만 원, 일반 멸치가 3만 원, 그리고 다시 멸치도 3만 원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에 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피해 지역 복구는 물론이고요. 물가도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제철 식재료 추천해 주실 차례입니다. 어떤 거 눈에 좀 눈여겨서 보셨나요? 네, 오늘 추천해드릴 재료는요, 오랜만에 건어물류인데요. 건어물? 어, 네, 지난주와 방금 말씀드렸던 집 반찬으로 사랑을 받는 오징어채입니다. 너무 비싸요. 아, 그쵸. 비싼데 더 비싸지기 전에 미리 조금 만들어 놓으시라고 아하.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채는 이제 먹을 수 없는 부위를 제거한 뒤에 그 살을 건조해서 조미료를 가한 다음 결대로 길게 찢어 만든 거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국산 오징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제 오징어 중에 특히 마른 오징어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페루산 훔볼트 오징어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오징어채를 살 때 종류별로 색깔이 다른 거 보셨나요? 약간 갈색빛 띠는 거 있고요. 하얀 거 있고요. 그쵸. 아마 이제 백진미채, 홍진미채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아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백진미채는 오징어를 말리기 전 껍질을 제거해서 오징어의 그 흰 속살만을 사용한 어, 것이고요. 어. 홍진미채는 오징어의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그대로 건조해서 찢어낸 거라 붉으스름한 빛깔을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 그럼 하얀 게 좀 더 부드러운 건가요?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그죠. 껍질이 없으니까 일단은 약간 그런 네, 느낌이 들긴 하던데 두 가지 구분을 해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오징어채를 흔히 진미채라고 보통 많이들 그죠. 아시잖아요. 음, 음, 네, 이렇게 진미채로 불리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저도 단순히 이게 잘못된 말이다, 오징어채가 맞는 말이다 이렇게만 배웠었는데 음. 어, 진미채가 이제 국내 해산물 가공업체인 사조 오양이 1985년 일본의 수산물 기업과 합작해서 출시한 오징어 관련 가공식품 시리즈의 상표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 상표명이 보통 명사가 된 경우인데 음, 뭐 흔히들 호치키스 이제 스테플러가 맞는 말인데 음, 음, 그 상표명 따라 호치키스 말하듯이 그렇게 음. 된 경우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진미채라고 음, 부르면서 음. 작년 24년 5월에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가 됐었답니다. 아, 그 진미채도 이제는 맞는 말이라는 점 아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나운서인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국민밥상의 음, 대표 반찬 중 하나로 많이들 찾으시는 오징어채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음, 동키분들도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네. 메뉴로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오징어채, 진미채 진짜 국민 반찬이라고 불려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맛을 냅니다. 자, 그러면 오징어채의 효능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징어의 효능하고 좀 비슷한가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 오징어로 만든 오징어채는 타우린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피로회복은 물론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아, 그리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지방 함량과 칼로리가 낮다고 하고요. 음, 또 특히 야채와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과 식이섬유 성분도 함께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음, 야채랑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오징어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돼 있어서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도 좋으면서 노인분들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음. 무엇보다 보관이 쉽고 유통기한이 길면서 비린내도 적은 편이라 해산물을 잘 먹지 않는 분들도 큰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 식품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드시면 치아에는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타우린 성분 피로 회복에 좋다라는 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오징어채에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봄철에 왜 춘곤증 많이 오잖아요.
그때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좋으니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럼 오징어채로 할 수 있는 요리 어떤 거 있나요? 네, 오징어채는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 매력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음. 흔히 볶음 요리로 사용이 많이 되고요. 음. 또 제일 맛있고 흔하게 먹는 방법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네. 평소 자주 만들어 먹는 진미채 볶음 중에 이제 고추장 진미채 그치. 볶음, 간장 오징어채 볶음 뭐 맞아요. 이렇게 네, 맛있는 반찬이 밥과 함께 먹을 수 있기 음. 좋고요. 또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이제 반찬을 종종 보내주시는데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소랑 같이 야채랑 같이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만들어 보내주실 때 도라지를 이렇게 섞어서 음. 같이 묻혀서 보내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야채를 안 골라 먹고 오징어채만 먹어야지 하는데 빨갛기 때문에 구분 안 되고 도라지 야채를 이제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편식하지 마세요. 에이. 네, 그리고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진미채 샐러드도 있는데요. 음. 진미채를 우선 물에 불리고요. 네. 그런 뒤에 오이와 당근 같이 냉장고에 있는 그 빨리 먹어야 하는 야채들을 잘게 썰고 음. 샐러드 드레싱과 함께 먹는 상큼한 진미채 샐러드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예. 네. 그리고 고소한 마요네즈와 땅콩 버터를 발라 만드는 간식 겸 안주 메뉴로 좋은 진미채 버터구이도 있으니까요. 음음. 오늘 뭐 저녁 메뉴나 안주 메뉴로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요네즈나 땅콩 버터를 발라서 만들어도 괜찮다. 요거 괜찮네요. 예. 네. 요거 예, 안주 메뉴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징어채, 진미채는 손질이 돼서 나오잖아요, 보통. 요거 따로 그렇죠. 손질을 해야 되나요? 오징어채는 이미 손질된 식품이라 손질할 게 크게 없지만요. 음음. 요리하기 전에 오징어채 부스러기를 채에 탈탈 털어주시고요. 음음. 길이가 긴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곰팡이 네, 피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렇죠. 음. 진미채를 사서 실온에 보관하시다가 이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곰팡이가 핀 부분을 잘라내 주시면 되고 문제없는 부위는 깨끗이 세척해서 드시면 됩니다. 먹어도 돼요? 그, 그렇죠.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어. 그래도 세척이 중요하니까요. 여러 번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고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여러 번 헹궈 혹시 남아 있을지도 모를 곰팡이균을 완전히 제거하시면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세척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곰팡이가 안 생기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빠콩님께서도 오징어채 냉동 보관하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구매 후에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는 게 실온에 보관 안 하고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 오징어채는 또 구매 후에 바로 밀폐 용기에 넣거나 지퍼백에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음. 냉장 보관의 경우 최대 일주일 이내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네. 또 냉동 보관의 경우에는 최대 1개월 이내에 소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음. 혹시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경우라면 2, 3일 이내 빨리 섭취해 주시고요. 네. 특히 이렇게 보관하실 때 습기를 신경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오징어채 볶음 요리도 보관 중에 맛과 식감을 더 좋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맛있게 만든 밑반찬은 이제 진미채 볶음을 더 맛있고 신선하게 먹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음음. 보관할 땐 반드시 밀폐 용기를 사용해 주는 건데요. 음. 공기와 접촉을 차단해 산화를 방지하고 음.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보관하면 또 열었다 닫았다 하셔야 되니까 음. 소분해서 보관하시면서 아. 필요한 양만 꺼내 섭취하시면 좀 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징어채 볶음을 꺼내 먹기 전에 이제 조금 불에 볶아주시면은 처음 만든 것처럼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 오늘 점심때는 그냥 이렇게 한식집 가고 싶네요. 오징어채 볶음 나오는 한식집. 자, 그러면 오징어채 잘 고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오징어채는 가공을 다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음. 사실 유통기한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 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외관과 향 그리고 촉감을 확인하면 좋은데 사실 요새는 마트나 시장에서 만지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관이 너무 딱딱하거나 마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거 음음. 그리고 비릿한 향이 많이 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 혹시 만져볼 수 있는 경우라면 만졌을 때 좀 수분감이 촉촉하게 느껴지고 도톰하면서 거칠게 찢어지는 걸로 구입해야 맛있습니다. 거칠게 찢어지는 거? 네, 어. 너무 세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쫙쫙 찢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런 게 찢어봐야겠네요. 좋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요. 주인 아주머니 한 번만 찢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겠는데. 그죠. 그것도 슬기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혹시나 단면이 매끈하고 딱딱하면서 마른 것을 잘못 구입했다. 음. 이러면 아무리 양념이 맛있어도 식감이 딱딱하면 먹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음. 그럴 때는 마요네즈를 2스푼 정도 넣어서 마요네즈의 오일 성분으로 좀 더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렇게 되면 간도 해주면 좋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딱딱한 걸 구입했다. 그럴 땐 마요네즈 2스푼을 넣어서 좀 부드럽게 풀어줄 수가 있다. 요거 팁이네요. 네. 네. 요런 팁도 주셨습니다. 역시 요리 연구가의 아드님답게 요런 팁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동훈 팀장과 함께 다양한 물가 정보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오징어채로 할 수 있는 요리 추천부터 손질법 그리고 보관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징어채라 해서 살짝 제가 실망을 할 뻔했는데 다양한 팁을 주셔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점심으로 꼭 드실 수 있길 네.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